남찍사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사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찍고 친구들 얼마나 많이 찍어봤겠어요. 사진빨, 화면빨, 영상빨 잘 받는 이목구비와 윤곽을 지키는 꿀팁들 이렇게 자세하다고 싶을 정도로 아주 탈탈 털어봤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진빨, 화면빨, 영상빨 잘 받는 메이크업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할 때는 항상 나한테 딱 잘 맞는 조명들 탁탁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화면빨이 잘 받았는데 우리 막 밖에 나가거나 행사장 가고 막 자연광 받고 친구랑 카페 가고 하면 그 남이 찍어주는 사진에서는 그렇게 내가 생각한 그런 얼굴이 안 나온단 말이죠, 항상. 근데 제가 요즘 남찍사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진빨 정말 잘 받는 메이크업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영상, 사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찍고 친구들 얼마나 많이 찍어봤겠어요. 그러면서 터득한 정말 디테일한 꼼수, 스킬들 그리고 어떤 조명과 환경에서도 내 이목구비와 윤곽을 지키는 꿀팁들 이렇게 자세하다고 싶을 정도로 아주 탈탈 털어봤으니까 오늘 영상 아주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는 그 질감을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베이스 지겹다고 넘기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이미지, 장단점 커버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 얼굴을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밍밍이상이랑 부리부리상 그리고 뼈파랑 살파 이렇게 나눕니다. 밍밍이상이랑 뼈파가 약간 한 묶음이고 부리부리상이랑 살파가 약간 한 묶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밍밍이상은 약간 글로시한 광택감이 있는 피부 표현을 하는 게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고 부리부리상이랑 살파는 좀 더 매트하고 깨끗하고 뽀용한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 하시는 게 조금 더 중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미감이 다르고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상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냥 딱 봐도 밍밍이 상보다는 눈, 코, 입이 좀 뚜렷한 얼굴에 윤곽이 잘 보이는 부리부리 상이겠죠? 근데 다혜님 부리부리 상은 맞는데 살파보다는 뼈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뼈파와 살파를 나누는 기준은 이 얼굴 윤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목구비 그리고 얼굴 안쪽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쌍꺼풀도 두껍고 코도 약간 동글동글하게 살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런 얼굴 안쪽 부분도 플랫하고 깔끔한 느낌보다는 위에서 조명이 탁 떨어졌을 때 올록볼록 보일 수 있는 살파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트 쿠션이나 세미 매트 쿠션을 주로 사용을 해줘요. 내가 특별히 연출하고 싶은 무드랑 메이크업이 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피부 표현을 좀 뽀용한 느낌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부리부리판지 밍밍판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인 것 같은데요? 하시면 축복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밍밍이파, 부리부리파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의 질감 선택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주시면 아주 좋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전체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띄엄띄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눈가 유분기 가볍게 잡아줄게요. 저는 여름에는 이 눈가뿐만 아니라 아예 피부에 겉으로 보이는 광이 돌지 않게 파우더로 유분기를 싹 잡아버리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조명이 이렇게 알맞은 곳에 탁탁 켜있지만 평소에는 우리 위에서 조명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처럼 이렇게 눈 들어가 있고 코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리부리파나 살파들은 조명빨을 정말 많이 받아요. 조명이 거의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조명이 날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정말 이상하게 그림자가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입체감이나 울퉁불퉁한 그림자 없게끔 좀 새하얗고 판판한 도화지처럼 베이스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또 겨울에는 너무너무 건조하니까 여기 아래까지 잡아버리면 나중에 외출하고 나서 사람이 되게 퀭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파우더를 팔자주름 쪽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미 매트한 베이스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은 콧대랑 입가를 밝혀줄 건데요. 이때 저는 콧대와 입가를 밝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디를 밝혀야 할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 찍고 보정할 때 이렇게 피부 블러 처리하고 더 밝히는 부분, 그 부분을 그냥 밝은 컨실러 제품으로 밝힌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보통 남자들만 인중에 털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남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좀 거뭇거뭇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진으로 찍으면 더 도드라져요. 그래가지고 저도 평소에는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나 오늘 행사장 간다, 좀 중요한 날이다 할 때는 입가를 꼭 이렇게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밝혀줍니다. 그리고 콧대도 코 쉐딩과 코 메이크업에 대한 내용은 저의 코 쉐딩 영상을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코가 조금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섀도우 이 컬러로 눈두덩이랑 언더까지 가볍게 베이스 깔아주고 아이라인도 딱 눈 끝까지만 그렸어요. 지금 딱 기본적인 것만 해놨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정말 중요한 윤곽 잡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사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T존. 저는 이런 얼굴형 윤곽보다도 T존이 가장 컨투어링, 윤곽을 잡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영상 주제가 사진에 잘 나오는 메이크업이잖아요. 이 얼굴 윤곽은 그냥 포토샵으로 너무 쉽게 이렇게 칠 수 있어. 근데 T존, 요 눈썹과 눈, 코 여기가 연결되는 부위가 뭔가 윤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진은 보정으로도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 컨투어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가 좀 좋고 하얀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바로 이 부분에 베이스를 꼼꼼하게 깔아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내가 피부가 좋으니까 베이스를 엄청 얇게 하고 특히 이 부분은 그냥 내 원래 음영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크업으로 딱 흰 도화지에 예쁘게 만드는 음영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둠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메이크업을 했을 때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 되게 괜찮아. 근데 밖에 나가고 몇 시간 지나면 금방 다크닝이 오는 것 같고 금방 사람이 좀 쾌하고 피곤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나의 본연의 음영을 너무 살리고 내버려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코 쉐딩 스틱으로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어주고 코성형 메이크업에서도 나오지만 콧대를 너무 좁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코끝도 발라줄게요. 제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아카데미 다닐 때 거기서도 정말 항상 되게 중요하게 늘 했던 단계가 바로 그 브라이트닝 펜슬이 있었거든요. 그런 브라이트닝 펜슬로 이런 다크서클이랑 T존, 입가 이런 부분에 어둠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게 전체적인 메이크업의 지속력, 완성도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두 번째 실수가 바로 눈썹이랑 코를 이어주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존이라고 해서 정말 음영을 띡 이렇게 떨어지게 잡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 여배우분들의 메이크업된 사진들을 많이 보면은 이 코 쉐딩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쉐딩으로 음영만 넣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베이스 섀도우 사용할 때 사용했던 이 컬러로 쉐딩한 부분까지 눈 앞머리를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은 더더욱 나의 하얀 얼굴에 그냥 눈썹 띡, 눈 띡, 코 띡 이렇게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 전체적인 색감과 윤곽을 맞춰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 쉐딩 스틱만 사용하면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저는 이렇게 가루 타입의 쉐딩도 사용을 해가지고 고정력과 지속력을 더 올려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추가로 하는 단계인데 코가 길어 보이고 너무 부리부리해 보이는 게 싫어서 여기 콧대를 가볍게만 눌러줍니다. 딱
이 정도로만요. 뭔가 아까보다는 살짝 끊긴 느낌이 들죠? 그리고 다음은 인중. 또 내 얼굴에 뜯어보고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인중이 약해요. 이 고랑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좀 넓게 퍼져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코도 좀 둥근 편이고 입도 약간 플랫하게 옆으로 긴 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인중에 살도 좀 이렇게 통통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얼굴이 좀 더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느낌인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인중을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쭉 그어버리면 인중이 엄청 길어 보이고 하관부가 되게 길어 보이겠죠? 그래서 반만, 이렇게 반만 끊어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지 않고 끼기 때문에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하관도 짧아 보이고 가로로 퍼지던 시선을 세로로 이렇게 탁 한번 끊어줌으로써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도 정말 많은 분석이 필요한데 저는 제 사진을 항상 보면 입술이 조금 이렇게 다물었을 때 입술 끝라인이 약간 옹졸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볼륨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입술 윗라인 여기를 살짝 둥글리면서 채워줍니다. 메이크업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그리기잖아요. 내가 평소에 어떤 보정을 하냐, 내가 막 포토샵 할 때 저는 입술 약간 도톰하게 그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립 펜슬로 도톰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진짜 너무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약간 논의 이야기인데 입술 필러 맞으실 때 이런 M자 입술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 인중 기신 분들이나 하안부 긴 분들, 턱 긴 분들은 그렇게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띡 나오고 길어지면서 여기가 훨씬 길어 보여요. 다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대 성형이 남아있는데 배우분들, 아이돌분들이 이거를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놓칠 수 없는 포인트거든요. 바로 여기 구렛나루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까맣게 칠해가지고 광대를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경락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대가 진짜 놀랍도록 사라진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 옆 면적을 확 줄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 칠할 때도 이 부분이 정말 부자연스럽게 칠해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랑 연결을 엄청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남자도 아니고 이렇게 구렛나루를 칠해버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브로우로 칠해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상에서도 되게 차이가 크고 사진에서 정말 차이가 클 거예요, 여러분. 헤어라인도 내 머리랑 잘 연결을 해주면서 칠해줍니다. 제가 이 단계를 고등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헤어라인 쪽에 잘 칠하지도 않았고 딱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이게 티가 엄청 많이 나서 친구들이 엄청 막 놀리고 비웃었었어요. 요 표면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 헤어라인 아주 잘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칠해주시는 거. 이렇게 윤곽, 컨투어링 마무리를 했고 쉐딩은 마지막에 할게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라인이랑 브로우 해볼 건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은 저는 브로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보다 보면 이거 뭐지? 좀 사진 이상한데? 화알목 같은데? 라고 보이기 쉬운 포인트가 바로 브로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남의 눈썹 이상한 건 잘 보이는데 내 눈썹 이상한 건 진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불과 몇 개월 전 사진 보다 보면 나 눈썹이 진짜 왜 이래? 눈썹이 왜 이렇게 까맣고 진해?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눈썹은 한번 내 눈에 익으면 이게 막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난 후에 브로우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브로우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렇게 그냥 강아지 눈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얇게 일자로 이렇게 톡 떨어뜨려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양이 눈매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내 눈매 끝라인을 잘 봐볼게요. 여기가 막힘없이 이렇게 싹 뚫려 있으면 고양이 눈매도 너무너무 그리기 쉬워요. 하지만 이 눈두덩이 쪽에 살이 있고 쌍꺼풀이 아래로 얇게 떨어지면서 끝나죠. 그리고 이 눈 뒤쪽도 시원하게 트여있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캐치라인을 그렸을 때 뒤에 쌍꺼풀이 살짝 먹히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이 시원하게 함께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눈이 끝나고 라인이 싹 있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 수 있거든요. 왼쪽은 눈두덩이 살이 더 많아서 더 하알목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 쉬워요. 그쵸?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뭐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조금 수습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눈 윗라인을 일자로 맞춰주면서 밑에를 살짝 채워줍니다. 지금 보면 너무 선명하게 아이라인만 띡 그려놔서 이상한데?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라인 블렌딩하고 삼각존 채우고 마스카라까지 딱 하고 나면 사진 찍었을 때 훨씬 더 내 눈매가 이렇게 시원하게 샥 올라가 보이면서 정말 사진이 잘 나옵니다. 삼각존 채워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삼각존은 절대 일자로 선으로 띡 그으면 안 된다고. 면으로 넓게 펼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인 블렌딩. 라인 블렌딩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앞에 부분은 그냥 따로 놀아 보이지만 않게끔 해주시고 여기를 잘 채워야 돼요. 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눈꼬리 쪽에 이렇게 음영을 좀 더 더해줬어요. 이게 지금 아이라인도 섀도우도 엄청 진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소개팅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약간 술자리나 친구랑 놀러가서 남이 찍어주는 사진 잘 나와야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이제 눈썹 그려주기 전에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 저는 눈썹을 너무 대칭으로 맞추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내 눈이 짝짝이기 때문에 이쪽 눈은 조금 더 앞이 얄쌍하게 샥 뻗은 눈이고 이쪽 눈은 눈 앞에부터 좀 동그랗게 위아래로 큰 눈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그릴 때 내 눈썹 왼쪽 오른쪽만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눈까지 봐야 돼요. 이쪽은 얄쌍하게 조금 더 아치형으로 그리고 이쪽은 안 그래도 이 앞이 이렇게 둥글고 위아래로 큰데 눈썹 앞머리까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얇게 빼버리면 눈이 더 이렇게 동글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눈과 눈썹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은 얇고 살짝 더 아치형으로 이쪽은 앞머리가 조금 더 두껍고 조금 일자로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눈썹 끝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떨어져 있을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막 사진 찍고 보면 내 눈썹 왜 이렇게 오글하지? 왜 이렇게 좀 떨어져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개를 이렇게 떨어지게 꺾어요. 그 다음에 밑에 너무 떨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줍니다. 여기도 봐봐요. 눈썹 끝이 떨어졌죠? 그래서 눈두덩이 살이 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꺾어서 밑에 떨어진 걸 지운다. 솔직히 사진 잘 나오는데 속눈썹 붙이기만큼 좋은 게 없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마스카라랑 뷰러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부가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언더 마스카라도 필수예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다크닝 있어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깔끔하게 다시 쿠션으로 잡아준 다음에 블러셔도 정말 사진의 분위기, 내 얼굴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블러셔가 엄청 존재감이 또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러셔 뭐 썼냐는 질문을 엄청 많이 주시는데 저는 블러셔를 엄청 진하고 존재감 있게 올려요. 그래서 사진에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블러셔를 써도 사진에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존재감 있게 빡 올립니다. 옛날이었으면 과한 블러셔가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이렇게 눈 밑 블러셔 자체가 유행이기도 하고 눈부터 코까지 있고
턱 밑에까지 치는 그게 유행이라서 저처럼 좀 중안부를 짧게 하고 싶다거나 블러셔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메이크업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쭉 이어버리면 우리 애써 광대 쳐놓은 게 다시 부각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은 양으로만 넓게 살짝 발라주고 눈 밑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려줍니다. 턱도 짧아 보일 수 있게 쳐주고 콧대도 살짝만 이어줄게요. 그리고 대망의 립. 제가 너무 채도가 높지 않은 촉촉한 립을 주로 바르잖아요. 턱 라인이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존재감이 진한 매트 립이나 채도가 높은 립을 발라버리면 시선이 여기로 확 쏠리면서 얼굴이 더 길고 뾰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채도가 너무 진하지 않은 글로시한 립을 즐겨 바르는데 에스쁘아에서 촉촉 립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촉촉 립 덕후로서 요즘 정말 저의 원픽 최애템이거든요. 요즘 멜팅밤이 웬만한 색조 브랜드들에서 다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발색이 잘 나타나는 멜팅밤이 거의 없어요. 제 최애가 이 사우 나잇아웃 맑은 장밋빛 컬러인데 진짜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뻐.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도 컬러가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선명하게 올라오고 나는 더 선명하고 비비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광택감 보세요, 여러분. 이걸 플래시 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정말 플래시 팡 터트린 것처럼 정말 폭탄 광택, 유리알 광택이 나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 릴스 정말 거의 다 이 립이거든요. 보통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촉촉 립의 광택감이 되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나 이 반딱반딱한 존재감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여기 방금 발랐던 거 닦았잖아요. 착색이 거의 없어요. 촉촉 립은 매트 립에 비해서 당연히 지속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자주 덧발라줘야 하는데 착색이 너무 강한 립들은 그냥 한두 번만 발라도 너무 핑크색으로 이렇게 탁 붙어버리니까 밖에 나가서 덧바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요플레 현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요 느낌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나갈 때 립 여러 개 안 챙기고 그냥 이거 하나만 챙겨 나가면 돼요. 그리고 도톰한데 찐득하거나 불편하지가 않아요. 막 입가 쪽에 침이랑 각질이랑 이렇게 뒤엉키고 막 그런 것도 없고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5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비비드 핑크, 브라이트 레드, 푸시아 퍼플, 맑은 장미, 그리고 누드 브라운 컬러.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오, 이거 나이다오, 이거 진짜 꼭 사셔야 됩니다. 그냥 맨날 바르고 다니는 립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디테일 잡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 눈썹 밑에를 깎았잖아요. 근데 내 눈썹 결은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브로우 픽서로 좀 올려줘야 돼요, 처진 애들을. 이거를 안 해주면 내가 그려놓은 눈썹 밑으로 결이 떨어지면서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카메라는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보다 디테일을 더 신경 써줘야 돼요. 이렇게 눈썹 결 올려주고 그리고 코끝 너무 길어 보이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광을 살짝만 잡을게요. 마지막으로 쉐딩을 해줍니다. 여기 너무 진한 부분도 쉐딩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이 이중턱 부분은 아예 그냥 칠해버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광대도 살짝만, 헤어라인까지. 그리고 앞머리. 앞머리가 뿌리 쪽이 너무 떠있으면 얼굴이 엄청 길어 보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루프하고 나서 뿌리 쪽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얼굴을 밝혀놔서 목이랑 약간 톤 차이가 나는데 사진 찍으면 얼굴에만 조명을 이렇게 탁 받기 때문에 목이 정말 더 많이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톤업 크림. 손으로 발라도 되지만 퍼프로 이렇게 듬뿍 떠가지고 그냥 쓱쓱 문대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